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 이를테면 밥 먹고 옷 입고 씻는 등등은 엄마가 아이 때나 다를 바 없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엄마들은 아이의 숙제도 척척 해결해 줍니다. 틈틈이 자녀 교육서도 읽어서 뒤처지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 레벨 테스트에 밀리기라도 하면 참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리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의 엄마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살기에 아이에게서 한 발짝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아이를 느슨하게 하게 된다면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가 뒤로 한창 밀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친 엄마들은 이러한 현실만 생각하면 짜증이 올라오죠. 도대체 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맞춰 키워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며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엄마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아이로 만들어준 열쇠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중감, 즉 스스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 행복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바탕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한가요? 영상을 보고 계신 양육자님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행복도는 6.57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하루에 48분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증 경험률은 27.1%로 정서장애 위험이 매우 높았고 9세에서 17세의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 건강도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이토록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제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낮으면 행복에 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결혼은 생활하는 순간순간 불협화음을 만들게 됩니다. EBS에서 반영된 아이의 사생활 자아존중감평은 자존감이 아이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이미지,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 리더로서의 면모, 어떤 일에 대한 만족감 등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공부뿐 아니라 충분히 여가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특히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 난 뭐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심하게 자책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도날라는 사춘기를 겪는 11세에서 13세의 나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공격성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모습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초래될 문제에 대한 복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인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토록 중요한 평생 자산인 자존감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8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8세 이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자존감이 이후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에게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서 자존감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병도 치유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법입니다. 아이의 내면에 맨 처음 뿌리내린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자녀 교육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자 교육으로 자존감을 꺼낸 이유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엄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엄마라면 더는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자존감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비로소 엄마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자부심, 자존감, 이 세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흔히 자존심은 다음 5가지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서 출발하는 소유, 상대보다 더 잘했는가에 비롯되는 성취,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라는 지위,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고 싶어하는 외모,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처럼 나를 돋보이게 해줄 인간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충족되는 마음을 자존심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차원에서 비슷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지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닙니다. 즉 자존심은 상대와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마음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성과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자의식입니다. 성공을 맛볼 때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달콤한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 해도 무언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자존감과 동일한 감정을 연결시키지는 못합니다. 평생토록 이어지는 자존감과 달리 자부심은 상황에 따라 자리 잡기 때문에 이내 빠져나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자부심이 다른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 이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즉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법이며 모든 행동과 변화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신의 약점과 강점 모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 유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자존심, 자부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